대원대에 효소 강의를 맡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대학 쪽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효소를 접한 지가 23년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 내려와서 효소를 가르친 지가 이제 13년 정도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삼투압의 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통 많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 것은 삼투압의 원리보다는 발효의 원리를, 즉 미생물의 발효 원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 방법과 자연을 이용하고, 그리고 정성을 들이고, 그러면서 그 채취 시기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게 되면 맛과 향이, 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신경 썼던 것이 뭔가 하게 되면 재료마다 발효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피조직의 원리를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발효 기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초의 어떤 그 향이라든가 맛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효소를 만들었을 때 뽑아내지 않고서는 이상적인 효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방법을 써왔던 것이 지금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보게 되면 효소는 기본적으로 삼투압의 원리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발효의 원리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게 되면 설탕을 처음부터 이제 1대1을 넣고 발효가 되게 되면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밑에 설탕이 많이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설탕을 없애기 위해서 저어주고 뒤집어 주게 되잖아요. 그죠? 저어주고 뒤집어 주게 되게 되면 활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공기 속에 있는 미생물이라든가 그 좋은 균도 있지만은 좋지 않는 균도 같이 함유가 되죠. 그렇게 되면 발효가 굉장히 촉진돼 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 삼투압의 원리보다는 발효의 원리를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집에서 만드는 것들 보통 보게 되면 발효가 끝나고 숙성 들어갔을 때에 원인이 생겨나져요. 어떤 원인이 하게 되면 상온에 놔둘 수가 없게 되고, 계속 발효가 촉진돼서 결국은 식초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만드는 방법을 하게 되면 재료 안에 있는 미생물과 효소, 효모들을 갖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약성들을 뽑아내는 요것만이라도, 요것을 제대로 하기만 하더라도 효소의 어떤 기본 모태는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외부에서 그 공기를 여줘가지고 삼투압의 열,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발효가 끝나고 숙성 과정이 끝나게 되면 상온에 놔뒀을 때 진행이 되지 않고, 정문가 하면 가스가 생겨나지 않고 터질 염려가 없게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보게 되면 우리 조상님들이 늘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손맛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손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구성될 수 있을까를 갖다가 생각해 보게 되면 마음이 올바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용량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게 맞게끔만 하게 되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 때에 만드는 방법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마음과 만드는 방법을 제대로 갖추게 되면, 결과물이 손맛을 통해 가지고 아주 맛있는 효소가 나올 수가 있는데.